60세 이후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상을 이제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정정하고 활기찬 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그 차이를 만든 진짜 원인을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국내외 보건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5가지 일상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나 술처럼 흔히 알려진 해로운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조용히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특히 이 5가지는 세포 단위에서 노화를 촉진해 심장과 뇌 면역 체계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5가지 숨겨진 습관과 그 영향을 오늘부터 바로 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당신도 모르게 심혈관 건강을 해치고 있는 뜻밖의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연구에서 조기 사망과 밀접하게 연관된 흔한 사회적 행동 패턴을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 회복을 방해하고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야간 습관을 짚어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 노년층의 약 70%가 범하고 있는 뼈와 장기를 빠르게 약화시키는 식습관의 실수를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의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장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요소입니다. 이 모든 항목에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해결법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을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습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습관은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시간을 조용히 깎아먹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이후에도 나는 아침에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거나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더라는 생각으로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데, 아침을 걸으면 이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몸은 혈당 유지를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이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최대 27%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끼를 너무 늦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과 인슐린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영양소를 비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아침 시간대는 원래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데,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혈당이 장시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며 제2형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성인의 약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식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뇌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르며 치매 발생률도 무려 3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사 하나가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근육 손실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균형을 잡는 힘도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면역 리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식사를 놓치면 백혈구 생성이 늦어지고 외부 바이러스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결국 감기 한 번, 염증 한 번이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나이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복잡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저지방 치즈 등에서 단백질 25, 30글 채우고 여기에 귀리죽이나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곁들이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견과류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도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과 호르몬 밸런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근육을 보호하고 뇌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깁니다. 이들은 아침 식사를 약처럼 대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로 생명을 갉아먹는 습관은 바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에는 이 습관을 제2의 흡연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든 움직임 없이 계속 앉아있기만 해도 몸속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다리 쪽 혈류 흐름이 현저히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 내에 지방 찌꺼기가 빠르게 쌓이게 되며 활동 중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국내 고령자 5,000명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운동을 따로 병행해도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산책 한 번으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을 만회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앉은 자세가 길어질수록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도 무너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식사 후 혈당이 오래도록 높게 유지되며 혈관과 신경이 점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분들은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당뇨 전 단계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와 관절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눌리며 디스크 마모가 빨라지고 허리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골반 주변 근육은 짧아지고 엉덩이 근육은 약해지며 자세 전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 낙상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면역 기능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림프계는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처럼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없으면 림프액도 흐르지 못합니다. 결국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면역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염증성 질환이 온몸으로 퍼지는 원인이 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해롭습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점점 얇아집니다. 실제로 뇌 영상 촬영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고 치매 전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오래 앉지 않는 것입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단 2분이라도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다녀오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와 혈류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들을 자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를 서서 하거나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하거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10회 반복하는 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이런 미세한 동작들이 하루에 쌓이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가능하다면 책을 읽거나 작업할 때 앉기만 하지 말고 간이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해 앉기와 서기를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꿔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예 앉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속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세계의 고령자들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위해 움직입니다. 정해진 운동 시간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설계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마르지 않아서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게 돼서 라는 이유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만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주는 피해는 단순한 갈증 이상입니다. 60세를 넘기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몸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말라가고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혈액이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자주 수축해야만 온몸에 피를 돌릴 수 있고 이는 고혈압과 심장 근육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25년간 1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탈수가 만성적으로 이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부전 위험이 50%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심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물 부족까지 겹치면 심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신장에도 큰 부담이 쌓입니다. 노폐물과 약물대사 부산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소변을 농축시켜 수분을 아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로운 성분이 소변 속에 고여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수분이 계속 부족하면 독소가 혈액에 남아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도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뇌 건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뇌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뇌 조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며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뇌과학 연구에서 MRI 촬영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탈수 상태인 고령자는 10살 이상 더 많은 나이대와 유사한 수준의 인지 저하를 보였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탈수는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며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관절 사이의 연골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수분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마찰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탈수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변비 문제도 수분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장이 대변에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변이 딱딱해져 배변이 힘들어지고 치질이나 장폐색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의 천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층은 땀을 덜 흘리고 천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더운 날씨에 금방 탈진하거나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가을이나 초여름처럼 덥지 않다고 생각되는 계절에도 탈수가 누적되면 몸이 쉽게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루를 통틀어 전략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밤새 손실된 수분을 먼저 채워주세요. 이후 하루 종일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소량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이뇨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8잔 이상을 목표로 물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이용해 2시간마다 한 번씩 물 마시는 알림을 설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맛이 밍밍해서 싫다면 레몬이나 오이 딸기 같은 재료를 넣어 간단히 풍미를 더해보세요. 수박, 오이, 귤, 국물류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도 수분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변색을 통해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적정 상태이고 짙은 색을 띠면 즉시 물을 보충해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물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기초로 인식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데 이 모든 반응에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약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물 한 컵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로 조용히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은 예상 밖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을 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건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의학 연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하루에 담배를 16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은 그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신경계는 긴장 상태를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없을수록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며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전신염증이 쉽게 유발됩니다.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추적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 높게 나타났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붕괴는 더 뚜렷합니다. 고립된 어르신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백혈구는 마치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처럼 비정상적인 유전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몸이 계속해서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반응하게 되면서 면역 자원이 고갈되고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게다가 외로움은 뇌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타인과의 대화 논의 생각 나눔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고립된 상태가 길어지면 이런 기회가 모두 사라집니다. 어휘력이 줄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 뇌 MRI 연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회백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뇌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립이 길어지면 우울감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대화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줄어들고 기분은 가라앉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이 우울감이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해 세포 회복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관찰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끼니를 거르거나 약을 깜빡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도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결국 이런 자기 방임이 여러 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매주 한 번 정해진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독서 모임, 텃밭 동아리,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가느냐입니다. 같은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매주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 진료처럼 일정에 적어두고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영양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강아지는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하시던 일이 있다면 시간제 업무나 자문 활동도 고려해보세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루틴과 사람과의 교류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나 복지관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은 삶의 목적감을 회복시켜주고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세대 간 교류와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합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장수를 위한 생물학적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의 따뜻한 인사, 작은 대화, 짧은 전화 한 통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도 정기적인 점검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으며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가지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장기 복용하는 다약제 상태는 오히려 질병보다 더 무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약물 다해사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복용량이 적더라도 몸속에 쌓이는 독성은 점점 커집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각기 다른 진료과에서 처방된 경우가 많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복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 사는 김선희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심장내과에서 혈압약을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약을 류마티스내과에서는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하루에 8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끼리의 조합은 임상적으로 실험된 적도 없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새로운 증상이 생겨 또 다른 약이 추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결국 약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약물 누적으로 인해 어지럼증, 혼란, 낙상,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오해되지만 사실은 약물 독성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간 약물들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알레르기약 방광약 등에 흔히 들어있는 이 성분들을 여러 개 복용하면 치매 발병률이 54%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약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약까지 함께 복용하면 단순히 일어서기만 해도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낙상은 고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약물로 인한 이런 변화는 몸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물은 체내 영양소를 소리 없이 고갈시킵니다. 고지혈증 약은 심장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코엔자임 Q10을 줄이고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배출해버리며 위산 억제제는 칼슘, 철분, 비타민 B12 흡수를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로 근력 저하 빈혈 등이 생기고 이것이 또 다른 약물 복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약값에 지출하면 정작 좋은 음식, 건강검진, 운동,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진짜 건강을 위한 투자에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약이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야지 삶의 질을 갉아먹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주치의나 약사와 함께 종합적인 약물 검토를 받으세요. 약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복약 상담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한약 비타민 파스까지 모두 가져가서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약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약은 정확히 어떤 증상 때문에 먹는 건가요? 지금도 반드시 필요할까요? 끊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이 약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먹어왔던 약 중에는 사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의 도움 아래 시도해 볼 수 있는 약물 감량 또는 중단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따라 몸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러움이나 졸림, 속쓰림, 불면 같은 증상이 특정 약 복용 직후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명확한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꼭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인 고령자는 새로운 약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한 삶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소한의 약, 최대한의 식생활 움직임, 생활 리듬입니다. 이제는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직접 읽고 조율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즉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만성적인 수분 부족,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검토 없는 약물 복용은 모두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후에도 우리 몸은 변화에 반응하며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고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며 물을 자주 마시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어가고 약을 점검하며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단순히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상된 기능조차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5가지 습관을 바꾼 많은 분들이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몸에 힘이 생기며 잠이 깊어지고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쇠약해져야만 하는 운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방식이 단순히 생존하는 삶이 될지 활력 넘치는 노년으로 바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존엄하게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장수입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나도 바꿔야겠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그 결심이 이미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영상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 주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